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공격진은 여전히 벨링엄과 비니시우스의 폼이 좋다. 하지만 수비진이 문제인데 현재 센터백 라인이 사실상 전멸한 상황이나 카스티아에서 콜업을 하거나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쓰는 고육지책을 써야 하는 상태다. 올 시즌 밀리탄 이탈 이후로 상대의 헤더 전술에 실점을 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케파도 실수가 잦아 확실한 신뢰감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올 시즌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실점이 많아진 상황이라 레알의 공격력을 억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괜찮은 공중볼 장악 능력과 부디미레의 신장을 이용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레알 마드리드가 여전히 전력과 공격진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확률은 더 높다고 보겠다. 하지만 실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높은데 밀리탕의 이탈과 센터백 라인의 붕괴로 인해서 오사수나의 뚝배기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할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카디스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에서는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냉점은 올 시즌 10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한 번도 승리를 거머쥐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동적인 라요를 상대로는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라요는 해당 기조를 가진 팀 중 가장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듣는 팀. 그래도 지로나의 수비적인 난조를 분쇄할 만한 역습은 AT전에서도 드러난 만큼 카디스의 공격력까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경기 레알에게 완패했지만 골대를 맞는 슈팅이나 크로스 마이너스 헤더 등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을 찌르는 공격적인 플레이는 레알을 좀 고생시키는 모습. 물론 전방에 힘을 꽉 주는 포메이션상 수비 상황에서는 커버해야 할 고안이 너무 넓다는 약점이 있는 편. 지로나도 대부분 승리하는 경우는 화력전에서 우위를 잡은 것이었지 안정적인 수비로 승리를 거머쥐는 스타일은 아니라 지로나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일단 상위관 상대 전적이 좋지 못하고 수비 코어의 누수도 있는 상태. 물론 지로나도 수비 상황에서의 흐트러진 대형이라는 약점은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편이고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우타로가 포트트릭을 하고 나서 바로 빅찬 스미스 4개를 기록하는 등 여전한 기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튀량이 있어 라우타로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챙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편. 애초에 산미들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력을 매 경기 좋게 유지하고 있고 주도권을 꾸준히 쥐고 있어 인테르가 올 시즌에는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호조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인테르와의 최근 5번의 전적에서 2승 3패로 아주 밀리지는 않는 모습. 다만 2승을 모두 홈에서 기록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지난 시즌 6위 이상의 강호들을 홈에서는 생각보다 잘 잡아냈지만 원정에서는 거꾸로 승리를 한 번도 가져오지 못했다. 그나마 올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줄어들면서 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장점. 인테르의 승리를 점쳐보겠다. 일단 볼로냐의 실점 억제력은 꽤 좋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원정에서는 지난 시즌부터 강호들을 상대로는 약세가 뚜렷한 팀이었다. 기본적으로 인테르가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매우 익숙하고 그나마 공격수들의 기복이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유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중원에서의 문제가 지속되는 중 상대의 간격을 이용해서 공을 운반하는 것 자체는 잘 되고 있지만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당한 난관이다. 운이온이 최근 페이스를 매우 좋지 못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후방과 중원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리그에서도 도르트문트의 전개가 만족스러웠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듯. 올 시즌 생각보다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수비 난조로 이어지고 있지만 도르트문트의 중원 압박 대응 능력은 좋지는 못해 이것이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베커의 속공 이외에는 뚜렷한 옵션이 없기는 운이온이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뚝배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는 편인데 상대 센터백 쥘레와 홈멜스는 속도는 몰라도 공중볼은 꽤 잘 따내는 선수들이다. 두 팀이 서로 공격 옵션이 뚜렷하지는 않은 상태. 도르트문트는 중원에서의 전개, 운이온은 공중볼이 봉인될 가능성이 높다. 우승부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운이온의 성적 자체가 너무 좋지 못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5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VfL 보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훔을 만났을 때에는 0-1로 패배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보훔을 상대로 고전하는 경우는 상대의 홈이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 자신들의 홈에서는 압박으로 상대를 그냥 눌러버리면서 일방적인 폭격을 가하는 편이었는데 주중 경기 이슈는 있지만 홈 2연전이라는 점도 라이프치히의 일정에서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훔이 홈에서 라이프치히를 만났을 때에는 득점력조차 별로 인상적이지 못했다. 라이프치히가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습성이 있어 역습에 능한 보훔이 잘 공략하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압박 강도에 못 이겨서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이 잘 안되면서 약점인 수비만 철저히 공략당하는 양상. 결국 라이프치히와의 전력 차이는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점친다. 일단 홈에서는 라이프치히가 보훔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두드리면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봉쇄해버렸던 편. 따라서 보훔도 역습 지향적인 팀임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을 선보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